소송이라는 상황에서의 주체 설명으로 들어갈게요. 이번에는 소송의 주체 설명으로 들어갈게요. 소송은 크게 법원과 당사자라는 주체가 등장하죠. 물론 이제 당사자에는 여기 소송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는 임의 대리인,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임의라는 의미에서 소송 대리인. 법정 대리인은 예컨대 미성년자라든지의 경우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대리인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송의 주체이죠. 그래서 이제 대립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가 이 재판부 앞에서 이제 변론을 열어서 판결로 가는 거죠. 이러한 재판부의 구성은 우리가 앞에서 살짝 말을 했던 바가 있는데 단독재판부와 합의재판부가 있다는 거죠. 단독재판부는 법관 한 명이 하나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거고 합의재판부는 여러 명이 보통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항소심을 받는 이런 부분에서는 3명,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라면 대법원은 소부로 4명의 판사가 부를 하나 만들고 그래서 대법관 12명이 3개 부를 만들고 그런데 전원합의체가 되면 대법원장까지 껴서 12명 플러스 1명 해서 13명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라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라면 13명의 경우 전원합의체라고 부르죠. 실제 대법원의 대법관은 14명인데 나중에 어디서 쭉 보면 14명 중에 1명은 법원 행정처장이라서 실제 재판에는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실제 전원합의체는 13명, 대법원장 1명, 대법관 12명. 그러니까 대법관이 1명은 법원 행정처장으로서 실제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법원의 구성은 2-9를 보면 합의제와 단독제가 있다라는 거죠. 합의제의 장점은 신중하다라는 거죠. 여러 명이 3명이 합의를 해서 물론 이제 부장판사가 우배석과 자배석보다 연륜이 많기 때문에 합의제라고 하지만 부장판사의 의견이 조금 더 중심을 이루는 이런 문제 아닌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등법원에 가서 보면 항소심 또는 그러니까 고등법원만이 항소심을 하는 게 아니라 지방법원에서 1심에서 단독 사건은 나중에 신급제를 보면 곧바로 고등법원이 2심이 아니라 1심의 단독 사건은 지방법원 항소부라는 합의부가 2심을 맡게 되는데 용어를 읽다 보면 대등재판부라고 그래서 용어가 대등하다는 말은 3인의 법관이 대등한 경력 뭐 조금 1-2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대등한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이 연륜, 기수 이런 차이가 거의 없어서 대등한 의미에서 합의가 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등재판부가 구성되어 있다. 뭐 이런 게 가끔가다 나와요. 근데 1심은 아마 많이 이제 이렇게 가십성으로도 나오는데 요 3명의 판사가 이렇게 법원 근처에 식사하러 갈 때 보면 이게 조류, 새 이런 흐름처럼 편대를 형성해서 3명이 걷고 있어서 딱 보면 부장판사가 한 반발짝쯤 앞에 가고 우배석, 좌배석이 반발짝쯤 뒤로 가서 3인이 이렇게 법원 근처에 걸어가는 거 보면 식사하러 가는 거 보면 그 모습이 이렇게 포착된다. 뭐 그런 게 가십성 뉴스로 나오는데 부장판사가 1심에서 한 13년에서 뭐 이런 정도의 경력이에요. 그럼 우배석, 좌배석은 군대 법무관으로 갔다 온다든지 공익법무관으로 갔다 온 경우도 있고 곧바로 법관이 되는 옛날 상황이고 요새는 곧바로 안 되고
로클럭이라고 해서 이제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우리가 재판 연구원을 겪어서 법관이 되고 그 기간이 이제 앞으로는 점차 늘어나서 최종적으로 10년 이상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명한다 뭐 이런 시스템이 되는데 과거에는 이제 곧바로 법관이 되는 경우라면 이 경력이 10년 정도 군법무관 갔다 왔다면 한 9년 막 이런 정도의 차이 나는 이런 구성이 되니까 아무래도 우배석 자배석은 부장판사한테 배우는 입장이 되니까 어떤 합의라고 한다고 하지만 부장판사가 이렇게 한 수 가르쳐 주는 식의 합의가 되니까 이게 진정한 의미의 합의냐 뭐 이런 문제가 있었다 뭐 등등 이런 거는 이제 이 뒤에 깔린 이야기니까 잠깐 얘기해 주고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로클럭을 거쳐서 법관이 되니까 그렇더라도 뭐 부장판사도 이제 그만큼 더 로클럭에서 오는 부장판사가 되면 그 격차는 뭐 계속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단독재판부는 이제 법관 1인이 하나의 재판부를 구성하니까 요거는 신중보다는 신속이죠. 보세요. 전체적인 총량이 법원이 처리해야 되는 사건은 계속 접수가 돼서 오는데 재판부 구성을 3인이 한 팀으로 오면 재판부가 많이 구성되지 않을 거고 1인이 하나의 재판부를 구성하면 많이 구성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재판부가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에서는 혼자이기 때문에 한 명이 재판부를 구성하니까 그 심증을 형성해서 판결을 내리는 게 신속할 수도 있고 법원 전체 입장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신속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얘기는 이제 신중과 신속으로 대비돼서 얘기한다면 합의체는 3인의 법관이 하나의 재판부를 형성하니까 신중한 그렇지만 신속한 판단은 안 되겠죠. 반면 단독재판부는 혼자 판단하는 거니까 신속한 판단을 하는 것에 더 가깝게 합의체보다는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 단독 판사, 단독 법관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초창기에 법관이 돼서 우배석, 자배석을 하다가 요 단독 자기가 하나의 재판부에 단독이 됐다는 거는 자기 나름대로 이제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니까 약간 이제 그 시점에서는 이제 법관으로서 자부심이 클 수 있는 시점에 이르는 거죠. 보통은 우배석, 자배석을 한 6, 7, 8년? 7, 8년 하면 단독 판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배석, 우배석을 하다가 이제 7, 8년 돼서 단독 재판부 되다가 다시 이제 지방법원 항소부나 고등법원에 가서 또 요거는 자배석, 우배석, 우배석, 자배석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한 13년쯤 되면 이제 1심 지방법원의 부장판사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법관이 됐다면 쓱 해서 시간의 흐름상 이렇게 크게 과오만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지방법원 부장판사에서 이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려면 한 또 5년쯤 흘러서 18년 정도 되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는데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이제 많이 낙오를 한달까 여기서 다 못 올라가는 거죠. 자기 동기 중에 10% 정도도 내외가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순조롭게 올라간다라고 할 수는 없고 뭔가 이제 살아남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흐름까지도 이야기가 됐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합의제와 단독제 이런 얘기를 잠깐 해줬고 이게 본격적인 뭐 이론적인 얘기는 아니고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1심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단독 재판부 위주예요. 단독 재판부. 물론 1심에 합의 재판부가 있지만 단독 재판부 위주고 2심 항소심은 합의고 대법원은 당연히 합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재판부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부의 구성까지 이야기를 했고요.